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2022년 9월 4일 일요일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불안장애 셀프로 극복하기라고 알아봤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불안장애를 정도를 얘기합니다. 심각한 정도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게 낫고, 가벼운 정도 병원에 가기는 그렇고, 가벼운 정도는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극복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면은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어디에도 데려들지 않는다. 요거 인터넷 보니까 뭐 인디언들이 격언이라 그러던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움이라는 언덕길 그 너머에서 기다리겠다. 멍 때리는 사람이 말을 했다 합니다. (2021년에) 실시한 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안장애가 1년 유병률은 3.1%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1.6%, 여성은 4.7%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은 것도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불안장애의 주연 원인으로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반복되는 자극에 느리게 적용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보통의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 두근거림, 혈압 상승, 호흡곤란, 식은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를 치료 안하고 방치해두면 이게 점점 쌓이면 밤에 잠이 안 오나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또 공황장애라고 갑자기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박동 증가하고 가호흡 해가지고 숨이 답답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증 불안장애 극복한 전력이 있어 경증 정도는 본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데는 그게 한 20가지 정도 있던데, 가장 심한 게 배우자의 죽음,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 스트레스가 100 정도랍니다. 그리고 뭐 가장 작은 게 거액의 부채, 빚을 많이 진 거는 3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 73, 그리고 배우자와 별거 65, 또 가족이 죽음 63, 그리고 해고 당할 때 47, 그리고 퇴직이나 은퇴할 때 45 등등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구성됩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부정적인 주변 환경에 대한 과도한 인식, 주위 환경의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의 왜곡, 특정 문제에 대한 자신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불안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불안장애는 단순히 강요같이 스쳐 지나가는 증상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칠 경우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잘 극복한 사람인데 극복 못하는 사람은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다른 정신질환과 동시에 발병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동시에 발병이 되면 치료도 오래 걸리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증도 사회생활에 지장도 없고, 경증도는 자기가 잘 극복하면 이상이 없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지로 가면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불안 반응이 있는데 앞으로 이 발생할 일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입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 반응, 병이 아닙니다. 근데 병적인 불안 반응이 있는데 불안한 감정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나타납니다.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거는 병적인 불안 반응이라고 합니다. 불안장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심리 사회적 원인, 두뇌 기능적 요인, 신경학적 요인 등등이 있는데 간단히 보면 정신 분석 이론 및 인지 행동 이론에 바탕을 둔 내용이고, 사람들의 갈등과 가동, 긴장의 한 탓에 불안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두뇌 기능적 원인은 뇌 기능이 불균형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불안, 공포,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 해마의 기능 저하가 불안장애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적 원인은 세로토닌, 가바,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의 문제나 전두엽, 축두엽 등의 내구조 이상으로 불안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증상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뽑아보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밤에 잠을 잘 못하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막단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편안하지 않고 빠릅니다. 과호흡 증상이 날 수도 있고, 숨이 답답해서 병원에 무슨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가 진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이것도 이런 생활이 이어지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나 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진찰을 받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이마를 찌푸린답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불안감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본다는 거. 소변을 자주 보면 자기가 무슨 당뇨병에 걸리지 않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없다는 거. 공부를 하거나 또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면 이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줍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차이점이라고 있는데 요번에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갑자기 상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신체적인 증상이랍니다.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이걸 공황장애. 불안장애는 심하지 않은 불안감으로 스트레스, 특정 상황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합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거는 불안장애를 잘 자기가 컨트롤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악화돼가지고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걸 조기에 치료해야 됩니다. 불안장애로는 치료를 하면은 병원에서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경증 불안장애, 오늘 말하는 내용은 경증 불안장애 셀프 치료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식호흡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불안장애 셀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불안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 사람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놓인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그 자체로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 신체적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취미생활, 건강, 운동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연습합니다. 이 호흡법이란 거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배로 호흡한 건데 나중에 모르는 사람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불안장애를 예방 위해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과 심호흡, 단전호흡, 명상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뭐 반신욕이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몸이 긴장을 풀어줘 심신이 안정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조언합니다. 불안장애 극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이라고 거창하게 4가지 나옵니다. 체계적 둔감법,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약한 것부터 차례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점진적 노출법,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에 조금씩 노출시키는 것, 노출시켜보니까 별거 아니다, 불안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증상 완화 돕는 음식 챙기기, 대추, 상추, 다시마 등은 스트레스, 불안감, 흥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대추와 상추, 다시마 등은 팔다리를 노곤하게 하면서 졸음을 오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심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불안장애 약화시키는 요인 피하기,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차, 탄산음료 등 섭취를 줄이면 가슴 둥그림 등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 불안장애에 있는 분들 이런 음식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황발작 응급대처법이라고 있는데, 만일 자신이 공황발작이 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꽉 조인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왜냐면 숨을 편하게 쉬어야 되니까. 비닐봉지나 종이컵으로 가호흡을 말해줍니다. 공황발작 오면 숨을 빠르고 얇게 숨을 쉽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숨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숨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은 비닐봉지 하나 주고 비닐봉지에 공기를 숨을 쉬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산소를 다리 마시면은 그 비닐봉지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소가 적절히 조절됩니다. 그래서 가호흡 있는 분들 비닐봉지, 종이컵으로 사용하면 가호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호흡 상태 되면 숨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비닐봉지, 종이컵 처치를 하면 숨이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팔과 다리 마사지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팔과 다리의 경직과 마비 증상을 동반해서 하는데,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복식호흡 연습해 보세요. 공황발작으로 과호흡,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때 복식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비스페놀이라고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비스페놀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호르몬을 교란해서 불안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 음식은 불안장애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음식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글루텐이라고 해가지고, 글루텐은 밀가루, 보리, 호밀 등의 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단백질 성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밥을 전혀 안 먹을 수 없고, 빵 종류, 간식으로 빵 종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밥은 먹되 밀가루가 들어간 빵 종류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가뭄 후 새벽에 깰 때 고양이장애가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요거 카페인, 알코올 섭취하면 안 됩니다. 글루텐은 밥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식사는 하되 밀가루든 빵 종류 요거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단 음식, 심심풀이로 과자는 먹더라도 너무 단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스페놀인데 현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을 100%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안장애 대처법 총정리입니다. 가벼운 불안장애로 직장,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장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경증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 불안장애 완화를 위해 다음을 매일 실천하기 바랍니다. 복식호흡을 정기적으로 하면은 불안감이 들 때마다 실천합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취미생활, 운동, 가족, 형제 등과 지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술, 담배, 약물 등의 의존은 불안장애를 증폭시킬 수 있으니 이거는 절제하도록 합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복식호흡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 관리를 100% 줄일 수 없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뿐이지. 근데 복식호흡 이거는 복식호흡을 정기적으로 하면 불안장애가 예방할 수 있고 또 불안장애, 공황장애 왔을 때도 정성으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셀프로 불안장애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식호흡의 효과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뱃살을 제거합니다. 나이 들어 뱃살 나는 분들을 복식호흡 정기적으로 하면 뱃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노폐물이 신속한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의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복식호흡 하게 되면 혈량이 증대되고 심폐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말초신경을 확장시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10분 이상 복식호흡을 하면 30분 뒤에 혈압이 4에서 5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복식호흡 하는데 병도 안 들고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자세나 필요 없고 편한 자세, 누워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복식하면 불안장애 뿐만 아니고 뱃살 제거, 고혈압 억제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복식호흡 가이드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볼록해집니다.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갑니다. 연습할 때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 연습할 때 배를 한 손을 배에다 대고 복식호흡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면서 하면 됩니다. 불안장애 복식호흡만으로 정기적으로 해도 불안장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뿐만 아니고 공황장애 왔을 때도 복식호흡을 하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만 정기적으로 해도 병원에 안 가도 자체 셀프로 불안장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언이 격언이라고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어디에도 데려다 줘야 한다. 걱정 많이 해도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아니고 걱정할 시간에 행동으로 자기 할 일, 공부할 일, 운동할 일, 일할 거 찾아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럽니다. 이게 인디언 격언인데 불안장애 필요에 있어서 발췌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불안장애 관련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